오늘은 오후 초대석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바로 절세미남 절세미녀입니다. 공인의 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의 회계사를 모시고 세금을 어떻게 전략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12번에 걸쳐서 절세 전략 전해드립니다. 오늘 송윤화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윤화 회계사입니다. 네, 자 날씨가 이게 쌀쌀해지고 연말로 가면 직장인들은 이제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돼요. 네, 13월에 보너스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면 보너스가 좀 두둑해지고 잘못하면 또 토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회계사님 수요일 이제 3번 나오실 거죠? 매주 수요일. 네. 자,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주실 텐데 오늘의 주제를 우선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 아,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갔네.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코로나도 그렇고 당신도 퇴사하고 말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내년에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챙겨야 할 게 많으니까 그만두기 잘한 것 같아. 당신 퇴사할 때 세금 정산 다 마쳤지? 나는 올해 연말 정산 얼마나 돌려받을까?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세금 많이 깎아주는 것 같던데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뭐 없나? 기사 보니까 직장인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작년보다 많다던데. 그러면 다행인데 참 이제 나 퇴사했으니까 앞으로 당신 카드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이제부터 전부 내 카드로 결제해야겠네. 네, 연말정산 얘기. 자, 우선 저 중에서 지금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나오는데 네, 이게 뭐 혜택이 좀 올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직장인분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네. 작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직장인분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예. 공제 한도가 음. 작년보다 30만 원 늘어나고 예. 공제율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 시기별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특히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인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구분 없이 한시적으로 8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마구 뭐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공제율이 좀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써야 될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를 써야 될지 어떤 게 유리합니까? 네, 간단하게 답을 네. 드린다면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예. 최소한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예.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예 공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만약 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예. 총급여의 25% 문턱을 네. 넘지 못했다면 네. 이때는 소득공제가 아예 안 되니까 오히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시고요. 만약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었다면 예. 이때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하기 이제 총 급여의 25%가 문턱인데 네. 그럼 내가 25%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거 알아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는데요. 예.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에 오픈되었는데요. 예.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집계해서 알려주고 예.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예상세액도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네. 이 아까 우리 주제 볼 때도 이제 그 맞벌이 부부 얘기했는데 네. 보통 이제 맞벌이 경우에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 항목을 이렇게 몰아주는 게 좀 유리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예. 유리합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부부간 연봉 차이가 큰 경우인데요. 예. 남편과 아내의 총급여가 7천만 원,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예.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과 자녀 2명, 이렇게 총 4명이죠. 예. 4명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인적 공제를 몰아주는 경우가 이제 오른쪽에 표의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왼쪽. 예, 네.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인적 공제를 몰아주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세금이 56만 원 줄어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의 급여 차이가 큰 경우인데 네. 만약에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부부간 연봉이 비슷하다면 어느 한쪽이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예를 설명드릴 텐데요. 예. 제시된 표를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총급여를 예. 이번에는 각각 4천만 원, 3,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네. 다른 조건은 앞의 사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예.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표의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공제를 몰아줄 때보다는 아내와 인적 공제를 배분하고 신용카드와 의료비 세액 공제는 아내에게 몰아줬을 때 세금이 22만 원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적 공제만 배분을 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를 지금 부인에게 몰아줬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신용카드와 의료비 예. 세액 공제는 최소 사용액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예.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최소한 예.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의료비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있어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네.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예. 아내의 소득 구간이 이전보다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도록 인적 공제를 남편과 적절히 나눈 결과 예. 아내의 세율이 15%에서 6%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그에 적용되는 세율을 예. 좀 어려운 말로 예. 한계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소득 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서 이 한계 세율을 낮춘다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인적공제를 배분할 때 이제 추가로 인적공제를 배분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 네, 인적 공제를 받으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도 인적 공제를 받는 자가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즉 아내가 네.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다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도 아내가 함께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네. 부양가족의 다른 지출 항목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부 중 누가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웹툰을 잠깐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남편이 이제 뭐 퇴사를 하는 경우던데 네. 이렇게 퇴사를 하는 분들이 올해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네.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웹툰 사례에서처럼 예. 올해 직장을 그만두시고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퇴사할 때 보통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네.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년 5월 그러니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어떤 점에 좀 더 유의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출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네. 올해 6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7월 이후 사용한 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 보시는 표에 위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년치 지출액이 예. 월별로 모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예. 퇴사 이후 기간 동안에 이러한 지출액은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보시는 표에 아래 항목과 같이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전부 공제가 가능하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하자면 이제 퇴직한 이후에는 부인 또는 이제 배우자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전제인데 그 배우자 이름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훨씬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이후 지출액은 예. 재직 중인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네. 만약 예. 아내가 퇴직을 하였다면 네. 남편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보다 유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맞벌이 부부들의 연말정산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추가해 주실 거 절세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첫째, 예. 부부간 소득이 비슷하다면 예. 모의 계산을 통해 인적 공제를 적절히 배분하세요. 소득이 높은 쪽에 예. 공제를 몰아주는 것보다 네. 적절히 배분할 때 절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둘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면 예. 남은 12월은 소득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한 경우라면 예. 퇴직일 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퇴직한 네.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지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각종 공제를 챙겨 확정신고를 하시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각종 공제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좀 꼼꼼히 머리에 두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송인화 회계사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네. 12월 2일 또 나오실 거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